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송기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 답변서 이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네, 답변서와 똑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이번 시정 질문에서 7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드린 7개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7개의 질문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궁금해하던 질문한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질문을 변형 또는 바꾸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서 내용과 질문 내용 정확하게 다 꼬집고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시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 같아서 그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선 8기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씀하셨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 언제 하셨죠?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가 작년이었습니까? 작년에 지정을 했고. 네, 제가 공모 언제 했냐고 질문 드렸죠? 공모는 올해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탄소 중립 잠깐만요. 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는 2022년 4월입니다. 이거는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제 8대 때, 지금 저희가 9대이니까 저희 8대 때 제263회 환경경제위원회 속기록에 보면은 이미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했고 국비 신청했다라고 속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성과입니까, 시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공모하고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얘기되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를 개소를 한 거죠. 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게 2022년 4월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저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고양시 이전 성공. 자, 이것도 고양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이로 인해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알고 계셨죠, 시장님? 예. 거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고양시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신청을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신청을 고양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신청한 사람은 고양시가 아닌 모양이죠? 네, 이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량의 65%가 수송 부분이고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 예로 알뜰 교통카드 언급하셨는데 알뜰 교통카드가 감축량 정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수송 부문 65%의 온실량 감축량에 알뜰 교통카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알뜰 교통카드에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의 65%가 수송 부문이고 그 일례로 하나로 알뜰 교통카드를 예를 들으셨는데 알뜰 교통카드는 감축량 정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요. 그걸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알뜰 교통카드 가입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즉 알뜰 교통카드 가입자가 많은 이유가 지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출퇴근 인구수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같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고양시 전체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뭐 구분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제 답변에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지금 이전에 다른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질문에 말꼬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 방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뜰 교통카드에 지자체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고양시 특성이 출퇴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출퇴근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수송 부분에서 65%를 감축한 주된 사업이 뭡니까? 일단은 수송 부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중교통이 미흡했으면 그걸 확대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시장님,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예, 수송 부분에서 65%를 감축한 주된 사업이 뭐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철도 교통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하고 확대함으로써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신 겁니까? 예, 자, 내용은 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수송 부문에서 65%가 감축이 됐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확충입니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랑 제가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시려 예. 생각합니다. 자, 광역 간선 급행버스가 10만 9,500대에서 87만 6천 대로 증감으로써 달성률이 8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세부 사업에서 미추진 사업이 10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감축량이 큰 것입니다. 자,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확충 사업 실행 주체 누구일까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도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이용화 활성화는 수송 부문 사업에서 미추진한 10개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기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확충해서 영향을 굉장히 끼쳤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러면 시는 예산 하나도 거기다가 지원 안 합니까? 시장님,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65% 감축한 주된 사업 뭔지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셨고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 철도망도 확대를 하고
철도망 확대는 버스도- 다른 영역입니다, 시장님. 버스도 확대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 내용 항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시정 질문에 나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나오셨어야죠.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그 항목별로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양시 저희 온실가스 감축량 2022년 92%에서 23년 81%로 9% 감소했습니다. 감축량 감소 사유 뭔가요?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하는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소 원인으로 답변하실 때 건물 부분의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도 또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에 대한 감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친환경 건축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건축물에 친환경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계속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드렸듯이 저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수치까지 내가 파악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OP28 지금 참석한 이후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 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질문에 답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검토하는 내용이 뭔지 저는 다시 재차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서에 했던 질문들이 다 이런 거였는데 질문서의 답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10분의 시간을 계속 재질문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만의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 구체적으로 뭘 진행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자전거와 같은 그런 친환경 교통 이동수단도 활성화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육도 강화하겠다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정책명으로 어떠한 사업명으로 하실지 제가 요구한 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또 친환경 수단을 확보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향후에는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가 언제일까요? 다음 답변에 다음 답변을 언제 주실 건데요, 시장님? 예, 아마 이거 끝나고 답변을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변서가 오지 않은 정확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정확한 사업명과 그리고 예산과 수치와 예산 기대 효과가 명시되어 있는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저는 시정 질문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탄소중립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기후포럼에서 이동환 시장님은 도시와 시민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고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시민의 실천력이 결합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의 서두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시장께서 민선 8기가 시작한 후 2년여의 시간 동안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을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셨느냐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외치는 고양시의 환경정책과 예산은 23년, 24년 해마다 줄었고 특히 12는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절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적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국비가 대폭 삭감되자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도 증액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 편성으로 보여주십시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십시오. 몇 개의 세부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기준과 규칙을 바꾸어 원점에서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이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1번, 예.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는 이동환 시장님. 시장님이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수리가 이루어지는 공문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은 시민이 수리에 기반한 실질적 참여 보장 과정의 확보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참여의 방을 구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며 탄소 중립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창출, 고양시의 새로운 동력을 바라보시기 부탁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처럼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 중 어느 하나도 실행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더 이상 공식 석상에서 고양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양시에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라고 언급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고양시가 탄소 중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해 주셔서